그래서 지난주는 내가 적는 것 이래갖고 스타트를 했었고 여러분 느낀 점들 잘 읽어봤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한 거 봤고 본인이 굳이 본인이 고른 노래 가사를 느낀 점으로 적은 친구도 있었고 등등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3주 차고 데이터 코드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할 거고 일단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관련한 이 얘기를 하기 위한 일종의 베이시스를 중심점을 같이 한번 마련해보는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세계관 설정 같은 느낌의 장황한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지난주에 나온 굵은 글씨 단어 2개는 문장이랑 실행이었어요. 그 얘기들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새로 나오는 단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8개가 있는데 이 중에 2개는 후반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등장만 할 예정이고 사용만 해볼 예정이고 일단은 6개를 오늘 같이 주파하는 게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처음부터 들고 오는 이유는 프로그래밍 예를 들면 뭐 20년 했다 그러면 잠꼬대로 막 파이썬 코드 막 읊어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만한 타이밍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미 다 체득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래 적어서 저래 하고 뿅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그대로 코드로 작성하는 게 성공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F5 누르면 내가 원래 꿈꿨던 목표대로 실행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잘 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막 뭐 피아노 한다든가 저는 피아노 바이엘 학원에서 하차를 했는데 아무튼 간에 피아노를 처음에 배운다든가 그러면 처음부터 막 한홍 같은 거 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처음에 막 도레미 도레미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일단 요 앞에 있는 피아노라는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친구가 어떻게 생긴 친구냐, 그 다음에 내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어떤 느낌의 반응이 나한테 오냐, 그 반응을 느끼면서 나중에 좀 더 풍부한 음감을 낼 수 있도록 일단은 기본적인 조작 방법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은 거 칠 때 이제 손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일종의 패턴 같은 것들 처음에 잡아두고 나중에는 이제 본인 생각대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기본 패턴 가지고는 구사할 수 없는 악보들을 이제 붙잡고 연습을 하게 되겠지만 일단 시작할 때는 그런 느낌으로 예를 들면 오른손은 뭐 솔까지만 치고 라시도는 뭐 엄지, 검지, 중지 이런 식으로 친다 뭐 그렇게 배울 거잖아요. 요즘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피아노도 그렇고 뭐 운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운전면허 나중에 따게 된다면 그때도 이제 처음부터 막 뭐 예를 들면 그 말 있잖아요. F1 레이싱이라든가 이니셜 D라든가 막 그런 거부터 드리프트 하는 것부터 공부하지 않잖아요. 시동 켜는 방법, 비상등 켜는 방법, 그다음에 브레이크에서 발 대고 엑셀에 발 밟고 요즘 막 뭐 급발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기본적인 것들 먼저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이럴 땐 이거 누르고 저럴 땐 저런 거 누르면 되는 거야. 라고.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운전 한 5년 10년 했다. 그럼 이제 그런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발이 나가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수동차잖아요. 저는 발이 2개인데 페달은 3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것들까지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수영도 비슷한 느낌이죠. 수영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요 성동 청소년 수련관에서 보통 이제 남들 일할 타이밍에 대학원생이니까 잠깐 나와가지고 수영하곤 하는데 수영은 기본적으로 물에 안 빠지고 최대한 편하게 또는 빠르게 앞으로 가기 위한 운동이잖아요. 근데 수영 이제 처음 배우기 시작한다라면 내가 앞으로 가는 거를 방해하는 온갖 안전장치들을 등이라든가 팔로 붙잡는다든가 해가면서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발차기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자유형 한다라면 그때 이제 팔을 더 많이 쓰게 되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보조 장치들을 일단 두고 물이라는 우리 평소 공기가 아닌 유체에 익숙해져 가면서 감각을 느끼면서 앞으로 간다라는 걸 귀로 느끼면서 그럼 지금보다 좀 더 앞으로 빨리 가려면 또는 지금 내가 가라앉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충분히 투자한 다음에 안전장치를 떼고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구사하는 영법들을 도전을 해보게 될 겁니다. 보통은 배영을 먼저 하잖아요. 저는 근데 배영을 제일 못해요. 배영을 먼저 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겠죠. 아무 때나 숨 쉬어도 된다라는 거. 저는 배영보다는 평영을 더 선호하고
심지어 제평형은 제자유형보다는 빨라요. 제가 팔힘이 별로 없고 쓸데없이 중체만 길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등등등 해서 자 출석 다 찍었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 맛보기를 한다. 한 학기 3학점 어치를 진행한다라면 지금 시점에 미리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않고 페달이 3개인데 그냥 대충 밟으면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르다고 지금 시점부터 알고 있어야 할 만한 것들을 서로 다르다라고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얘네들 포함해서 이제 이런저런 굵은 글씨 단어들이 이어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나열해버리면 여러분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 사이의 연관성 등등을 짚으실 수 있도록 일종의 지도, 미니맵 같은 거를 그려가면서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얘네들은 나중에 체득하면 모를까? 일단은 서로 다른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런 단어들을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얘네들의 약간의 뉘앙스 차이로 발생하는 코드를 짤 수 있다 없다라든가 이게 더 빠르다 느리다라든가 저 라이브러리를 내가 갖다가 쓸 수 있다 없다 쓴다면 이렇게 적용해서 써야 된다 같은 것들을 상상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데이터 코드란 제목으로 등장했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새로 나오는 단어는 그래서 변수 값수식 계산 형식 연산자를 오늘 주파를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다시 와서 실습하면서 함수랑 함수 정의에 대한 얘기만 살짝 맛보기로 하고 얘네들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은 몇 주 뒤에 미루는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스타트를 해봅시다. 자 우리 지난주는 문장 얘기로 3하고 엔터 치는 것부터 스타트를 해서 우리 수업 본론을 첫 테이프를 끊었어요. 그래서 자 문장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의 제목이 내가 적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다라면 여러분은 아마도 매우 높은 확률로 키보드를 치고 있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어떤 문장을 치고 있을 겁니다. 문장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내가 적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인터랙티브 꺽쇠 3개짜리 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 코드를 친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던져줄 문장을 하나 적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3하고 엔터 치는 걸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랙티브에다가 하나씩 적어가면서 실행해 볼 수 있고 또는 우리 컨트롤 N 해가지고 helloworld.py라든가 .py 파일 만들어갖고 열심히 복사 붙여넣기 해서 몇백 줄 적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장하고 F5 한번 딱 눌러서 우리가 적어놨던 그 문장들을 실행을 하는 것도 역시나 가능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실행은 일종의 행위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 하얀 창 뒤에 있는 친구가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둔 문장은 적절한 시점에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열심히 코드 치고 마지막 엔터를 쳐서 문장을 구성한다면 그 마지막 엔터 키를 치는 시점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저 3글자를 들고 가서 나보고 덧셈을 하라는 거 보구나 해서 실제로 덧셈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우리한테 반사해서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등등등. 자,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는 마지막 엔터 키를 치는 시점, 그 다음에 .py 파일 같은 경우는 F5를 눌러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그 안에 적혀 있었던 문장들, 예를 들면 학을 출력한다와 같은 문장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놨던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문장에 적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실행을 해줄 수 있어요. 또는 이제 뭔 소린지 모르겠다 등등등 모르는 이름이다와 같은 빨간색 오류 메시지를 뱉을 수도 있었죠. 자, 그래서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을 지난주 최종 목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실습 시간에 기능을 추가를 해봤어요. 그냥 한번 출력하는 버전조차 당시에 우리 지식만으로는, 우리의 스킬만으로는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새로 문장 임포트 문을 적었었어요. 아무튼 임포트 타임 엔터 맨 위에 쳐두고 그 밑에다가 타임.슬립 괄호 열고 한 다음에 예를 들면 0.5 괄호 닫고와 같이 우리가 실행하는데 0.5초 걸리는 문장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임.슬립이라는 친구를 끌어와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냥 한번 출력하는 버전 MK1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MK2 같은 경우는
우리 3는 3 엔터 쳤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친구한테 지금은 2배속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와 같이 템포는 2 엔터와 같은 느낌으로 위에다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그 템포에 반비례하는 만큼 잠들도록 문장을 고쳐 적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템포는 2하고 엔터 치면 천편일률적으로 2배속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절반만 자가면서 노래 가사를 출력하는 게 가능했고 이 말고 다른 걸 맨 처음에 담아놨다면 얼마든지 다른 배속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재생, 여기서 이제 3번 연속 재생한다, 5번, 256번이 아니라 노트북 배터리가 있는 동안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할 수도 있는, 연속 재생 가능할 수도 있는 버전을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얘는 복부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나 완전히 새로운 문장인 while문이라는 친구를 잘은 모르겠지만 while, true, 콜론, 엔터 쳐두고 원래 적혀 있었던 한 번 출력하는 버전을 탭키를 쳐서 마치 그 while문의 내용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놓고 F5 눌렀더니 진짜로 연속 재생 기능이 완성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끄려면 이제 컨트롤 C를 눌렀어야 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최소 2개 만들어 봤다고 할 수 있어요. 화면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과 최종 버전으로 만든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각각의 목표에 알맞는 적절한 문장, 이게 알맞는이 맞습니까? 알맞은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각 목표에 알맞은 적절한 문장을 적음으로써 각각의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직접 전부 다 해낸 건 아니기는 하지만 이전에 적어본 적 없는 문장들 포함해서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문장들을 적어둠으로써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F5 눌렀을 때 당시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TV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수업 자료도 우리 지금 LMS에도 올려놨죠.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exe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이 글자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파워포인트도 결국은 프린트를 해주는 친구예요. 제가 미리 준비해둔 그런 글자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화면에 표시해주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PDF 리더라든가 아니면 LMS에서 그냥 보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웹브라우저가 요즘 뭐 크롬이니 에진이 다 해주잖아요. .pdf 파일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의 모니터에, 여러분의 디스플레이에다가 제가 준비해 놓은 글자들을 출력하고 있을 겁니다. 얘네들도 당연스럽게도 어엿한 하나의 프로그램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딘가에는 지금 예를 들면 저 한가운데 위에다가 프로그램 4글자를 출력한다와 해당하는 그런 코드가 들어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쟤네들은 우리가 만든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등등에 비하면은 뭔가 많이 복잡한, 훨씬 더 다양한 내용들이 .exe 파일 안에 들어있을 거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는 한데 그 복잡한 정도를 떠나서 모든 프로그램, 우리가 만든 거, 파워포인트라는 친구 등등은 사실은 동일한 재료를 써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라는 친구는 우리의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보다 더 다양한 문장들, 우리 막 임포트문, while문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문장들을 더 많이, 우리의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은 끼케야 30줄, 많아야 100줄 정도였겠지만 파워포인트.exe를 만들기 위한,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py 파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줄수를 자랑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 하는 말은 맞습니다. 걔네들이나 우리나 동등한 느낌의 재료들을 써서 만들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얘기를 일단 처음 해놓고 스타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봤던, 여러분 핸드폰에 깔려있는 등등 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해봤던,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될 모든 프로그램들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2가지 영역의 조합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기도 한 데이터 코드예요.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2개가 튀어나오긴 했어요. 자, 데이터, 여러분 데이터란 말 들어봤죠? 자, 이거 복수형이죠, 여러분. 데이터의 단수형은 뭔지 아십니까? DATUM인가 하는 단어가 있기는 해요. 아무튼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5G의 시대가 왔잖아요. 저는 아직도 LTE 쓰고 있긴 한데 이제 와이파이의 반대말을 데이터라고 말하던 시절도 있었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지금 데이터 얼마 안 남았어. 네가 보내준 사진 안 볼 거야. 와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데이터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여쭤본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뭐 다운로드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게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방금 얘기했던 통신과 관련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 백업 같은 거 하잖아요. 원드라이브 같은 거 써서 요즘 윈도우가 자꾸 끼워 팔기 하려고 난리 피고 있죠. 여러분의 내문서 폴더라든가 여러분 바탕화면이라든가 그런 거 자동 백업을 해준답시고 여러분 컴퓨터를 엄청 느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껐습니다. 그 기능을. 아무튼 간에 그럴 때도 결과적으로 내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를 나중에 노트북 망가지면 다른 컴퓨터에서 얼마든지 이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소위 클라우드라고도 예전에 불렀죠. 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걸 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등등등 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났을 텐데 일단은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말하는 데이터는 여러분이 지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데이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3하고 엔터 쳤을 때 아무튼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숫자값 3을 갖고 놀았습니다. 그 3조차 일단은 숫자 3으로서 데이터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3 더하기 5, 덧셈의 결과에 해당하는 8이란 것도 어엿한 데이터입니다. 그다음에 노래 가사 몇 배속으로 출력할 거냐? 그 배속 조정 기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데이터였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웹브라우저에다가 예를 들면 네이버.com이라든가 유튜브.com 한 다음에 골뱅이 m.l 같은 거 쳐봤을 거잖아요. 그렇게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치고 마지막에 엔터키 치면 내가 적은 글자들 잘은 모르겠지만 인터넷을 타고 어딘가에 가서 결과적으로 네이버.com이었다. 그러면 네이버 홈페이지가 있는 컴퓨터를 방문을 해서 거기 있는 녹색 화면이라든가 등등을 끌고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디스플레이에다가 네이버 기본 화면을 메인 화면을 띄우는 게 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주소창에 쳤던 것들 또는 그렇게 주소창에 침으로써 받을 수 있었던 것들 전부 다 데이터로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 여러분 이제 한양인 같은 거 접속할 거잖아요. 우리 방금 전 출석 찍었잖아요. 그런 아이디랑 비밀번호 등등도 전부 다 숫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 원서 이제 내잖아요. 다른 사이트 이렇게 갖고 내면 거기다가 올린 .jpg 파일을 이제 우리 학교로 옮기게 됩니다. 합격하면요. 그렇게 옮긴 다음에 제가 나중에 예를 들면 공창컴 우리 반 출석부 같은 거 뽑으면 여러분 고등학교 교복 입은 사진들이 나열이 돼요.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마치 친자 확인 소송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랑 완전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제 감식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학교 서버에 들어있는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 사진도 역시나 다 데이터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사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저는 그 출석부 안 쓰기는 하는데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본인이 희망할 때 잘 이렇게 준비해 놓고 찍어서 올려두셔도 될 겁니다. 저도 지금 찍은 지 10년 넘은 사진이 지금 우리 한양인에 올라가 있기는 해요. 그때도 전 이마가 넓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을 데이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코드가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코드는 어쩌면 데이터만큼이나 요즘 자주 들리는 단어죠. 코딩 해야 된다. 코딩 못하면 뭐 인공지능이 뭐 세상을 지배한다. 이제 걔네들한테 여러분 가정집까지 침략당할 것이다. 뭐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코딩 공부 지금 미리 해둬야지 후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위협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코드가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랑 다르게 조금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코드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기본적으로 코드는 실행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print 괄호를 닫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작은 따옴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적어놓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파란색으로 인터랙티브에 출력할 수가 있었어요. 화면에 내가 원하는 걸 출력하기 위한 프린트라는 친구 또는 내가 원하는 현실 시간만큼 컴퓨터를 잠재우기 위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쉬게 만들기 위한 time.sleep이라는 친구도 우리가 써봤습니다. 쟤네들은 전부 다 코드 덩어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적은 제가 한국말로 읊었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들이 프린트 내지 time.sleep의 실체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데이터라는 단어, 코드라는 단어 두 개를 제가 대문자 섞어서 영어 단어로 표시를 했는데
뭐 데이터야 뭐 제가 한국말로 데이터 이런 식으로 적을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말로 코드를 적을 때가 있고 영어 단어 코드를 적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뭐 파이썬 코드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요라든가 뭐 등등등 아무튼 소스 코드 같은 일반적인 표현은 코드로 그냥 글자들에 해당하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언급하는 프로그램 구성 요소 중 하나로서 표현할 때는 요 영어 단어 코드로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C로 시작하는 코드가 보인다. 일단 실행되는 거 프린트 타임점 슬립 어쩌고 저쩌고가 연이어서 떠오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부연하면 자, 요 실행이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문장 얘기하면서 등장한 적이 있어요. 문장이야말로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실행이 정확히 뭐냐? 일단 행위라는 건 알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건 알겠어요. 근데 요 시점에 지금 시점에는 이 실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뭘 신경 쓰는 거냐는 일단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점에는 아무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내가 적어놨던 문장을 들고 가서 읽고 뭔가 해주는 것 정도로만 기억해 두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이 실행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를 공부하려면 여러분 그 있잖아요. 다중전공 같은 거 해서 컴퓨터과 가가지고 제 기억이 맞다면 2학년 2학기 내지는 3학년 1학기까지 확인을 해야 엑세큐션 이런 거였어. 와 같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실행이 정확히 뭔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렇긴 한데 이 세 단어 코드, 실행, 문장은 항상 같이 세트로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두 뭔가, 데이터 뭔가랑 코드 뭔가의 조합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써봤던 프로그램들이 어떤 데이터들을 다루는 친구냐, 어떤 코드들이 안에 숨어 있을 것이냐를 상상하면서 다양한 앱들,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라든가 웹브라우저라든가 여러분 게임이라든가를 갖고 놀아보셔도 재미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 살짝 지도를 그려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프로그램은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체 지도를 이렇게 양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 파트에 해당하는 거랑 코드 파트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문장이랑 실행은 명백히 코드 파트 한가운데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 둘은 왼쪽 오른쪽 이거 막 그 색깔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막 그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우리나라도 선거할 거잖아요. 그런 거 의미하는 거 아니니까 아무튼 간에 데이터랑 코드 중에 명백히 코드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등장한 단어 지난주에 2개 나왔는데 지도를 만들면 대충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왼쪽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저기서부터 조금씩 채워가면서 지도의 빈자리를 한번 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값이랑 변수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일단 데이터 하면 아마도 여러분이 이미 들어본 적 있을 단어 변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변수가 데이터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미적 시간에 뭐 일변수, 다변수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공업 수학이 있다면 거기선 더 심각한 거 나올 거고요. 등등등. 사실상 데이터의 기본 단위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얘네가 많을수록 더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겠다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면하게 될 프로그래밍 난이도가 수직 상승, 예를 들면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갈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이라고 대충 얼버무려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일단 데이터 쪽은 그래요. 자, 코드 쪽은 확실합니다. 코드의 기본 단위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딱 잘라서 문장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정답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변수입니다. 변수는 영어로 베리어블이에요. 역시나 형용사죠. 아무튼 간에 수학 시간에 이미 들어봤겠죠. 변수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렇죠. 보통 constant라고 얘기하는 상수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수학 쪽에서 말하는 저 변수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냐? fx 할 때 x잖아요. 하면 일단 우리 수업은 수학 수업은 아니니까 여러분 미적 과제가 생각날 테니까 그쪽은 일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린 프로그래밍 수업이니까 이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말하는 변수가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는 어렵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변수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값을 3개 담아놔야 된다. 여러분은 변수를 3개를 도입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은 영어로 value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적어봤던 문장들 살짝 떠올려 보면 우리 이거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그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템포를 변수 이름으로써 도입해서 썼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1 담아놓고 스타트를 했고 나중에 거기 담겨있는 값을 꺼내와서 나눗셈을 수행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몇 초 동안 자야 되냐를 결정하는 데 썼다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1이라는 데이터를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 쓰기 위한 용도로 새로운 변수 이름으로써 도입해서 썼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템포는 1 엔터 쳤던 요 문장을 실행하면 실제로 템포의 숫자 값이 1이 담기게 됩니다. 그렇게 일단 담아놓고 나중에 꺼내 쓰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두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는 이미 이전에 위에 적어놨던 문장을 실행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이미 템포의 숫자 값 1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혀있는 저 두 문장 타임.슬립 괄호고 0.5 나누기 템포 괄호 닫고 엔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결과적으로 0.5초 잔다와 동등하게 실행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부연을 해보면 자, 만약 저 두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 템포에 1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2가 담겨 있었다면 이 두 문장은 서로 동일하게 반면 1일 때와는 다르게 실행되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위에서 템포는 2 엔터 쳐놨고 걔를 먼저 실행했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0.25초만 쉴 거예요. 근데 한쪽만 0.25초 쉬는 게 아니라 둘 다 동일하게 0.25초를 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약간 모순 같은 느낌으로 두 개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일단 동일한 쪽을 보면 자, 왜 이 두 문장은 동일하게 실행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눈으로 놓고 봐도 우리 저때 복붙해서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아무튼 이 두 문장이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게 정답입니다. 똑같이 적어놓은 문장 똑같이 실행됩니다. 헬로월드 3번 출력한다. 복붙해서 3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동일하게 두 문장이 동등하게 동일하게 실행되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똑같이 두 문장을 적어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왜 템포에 담겨있는 값에 따라 두 문장이 서로 다르게 실행되냐, 이전과 서로 다르게 실행될 수도 있냐라고 질문하면 여기서는 이제 살짝 더 부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단어인 수식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저 나눗셈식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그 계산하는 시점에 템포에 뭐가 담겨 있었냐에 따라 어쩔 땐 0.5가 나올 수도 있고 어쩔 땐 0.25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구경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추가로 등장합니다. 일단 수식이에요. 영어로는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xpress하다. 여러분 express가 무슨 뜻입니까? 고속도로가 expressway잖아요. 그래서 임프레시브 하면은 뭔가 감명 깊었다? 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취향 저격이라든가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익스프레스는 이제 그걸 표출하다는 느낌이겠죠. 이제 여러분 이모티콘 많이 쓰잖아요. 이모트하다라는 거는 조금 더 감성적인 영역에 충실한 단어라면 여기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그쪽보다는 조금 더 무미건조한 느낌의 뉘앙스를 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내 의도라든가 내 선호라든가 등등을 표출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걸 표현식이라고 종종 번역을 하긴 해요. 그렇긴 한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수식 두 글자로 발음하기 쉬우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 역시나 여러분 수학 시간에 수식 많이 봤을 거예요. 방정식, 부등식, 연립방정식, 뭐 행렬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역시나 컴퓨터 동네에서는 이 익스프레션이라는 친구를 복잡하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식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입니다 라고 답하면 정답이 돼요. 이건 파이썬뿐만 아니라 C라든가 자바라든가 뭐 러스트라든가 코틀린이라든가 다 마찬가지로 쓰고 있는 매우 보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식은 또 뭔가가 튀어나와요. 계산, 영어로는 evaluation 정도로 말할 수가 있어요. 계산하면 결과 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어쩌면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심부에 해당하는, 중심부라기보다는 여러분의 고민을
매우 빠른 속도로 타개할 수 있을 키워드에 해당하는 중요한 친구니까 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9글자 정도를 지금 시점에 한 세트로 딱 외워놓고 넘어가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정신줄 놓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공창컴 할 때 한 6주 차쯤 되면 느낀 점 그 당시에도 적었거든요. 살려주세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원인을 따지고 보면 그 원인은 보통 요 2주차, 3주차 내용을 대충 하고 넘어갔기 때문이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요 3주차에 등장하는 세계관 설정을 일단 읊어놓고 단단하게 준비해놓고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 9글자는 지금 시점에 외워놓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값 나왔는데 당시에는 변수 얘기랑 섞여갖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식 얘기랑 섞여갖고 지금 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다양한 코드들 복붙해갖고 들고 와봤어요. 여기 있는 다양한 문장들 중에 저렇게 지금 강조 표시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이 전부 다 수식이었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 계산하면 숫자값 3 나오는 수식이에요. 3 더하기 5, 계산하면 숫자값 8 나오는 수식이에요. 등등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 적을 때 저런 수식 적었고 다른 문장 적을 땐 다른 수식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지금 프린트 괄호열고 닫고 사이에다 적어놓은 수식들은 그래서 이번에 이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뭐를 출력해야 되냐를 지정하기 위해 썼어요. 우리는 당시 학교종 노래에 대한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복붙해서 수식만 바꿔 적어가면서 비슷하게 생긴 문장들을 나열을 해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타임점 슬립을 껴놓긴 했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을 순서대로 잘 적어놨다면 각각의 문장에 잘 적어놨다면 F5를 눌렀을 때 학교종 노래 가사를 또박또박 말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템포는 20하고 엔터를 치는 것도 가능했을 거예요. 이렇게 는 오른쪽에 적어놓는 수식은 그래서 지금 이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하고 있는 템포에다가 뭐를 담아놓고 스타트할 거냐를 지정하기 위해 적었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한 다음에 대문자 t로 시작하는 true를 적고 콜론을 적고 엔터를 쳐서 while문의 첫 줄을 구성했었어요. 그 true라는 것도 역시나 수식입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면 3번만 반복, 내가 원할 때까지만 반복과 같은 느낌으로 나중엔 적을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저 시점에는 내용물을 참된 동안 한도 끝도 없이 연속 재생 기능이었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 수식을 적어놨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수식은 그 문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거냐, 뭘 출력할 거냐, 뭘 담을 거냐, 어떻게 반복할 거냐 등등을 지정하기 위해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직접 적는 거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장을 적으면서 문장이야말로 내가 적는 건데 그 중간중간에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적절한 자리에 곁들여서 적게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장을 적는 과정에서 그 안에 수식을 적게 됩니다. 아무튼 이 두 단어를 연계해서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 정도로 담아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부연하면 자, 그러면 그 문장 우리가 수식 이래저래 잘 해갖고 적어놓으면 그걸 이제 마지막에 엔터키를 치거나 F5를 누르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해줄 거잖아요.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역시나 우리가 적어놓은 문장, 어떤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적절한 시점에 그 문장 안에 적혀있던 수식을 계산해서 결과 값을 실질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계산도 일종의 행위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 수식이 적혀있던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 계산은 정확히 뭘 하는 거냐라고 우리가 딱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과값을 구해요. 예를 들면 학 한 글자를 만든다든가 숫자값 8을 만든다든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이에요. 아무튼 간에 여기도 두 단어를 연계해서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 정도로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수식에 대한 계산은 그 수식이 적혀있던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 8을 구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1.0초 쓰여야 되거나 와 같은 식으로 본인이 계산한 결과값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동안 활용을 하게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만 해볼게요. 더우니까 예를 들면
0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수식 3을 대신 적어도 됩니다. 이러면 우리한테 3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한국말 프린트해줘, 아니면 요 숫자 프린트해줘, 아니면 다른 거 프린트해줘,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괄호 안에 여러분이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식들 중에 본인이 지금 적고 싶은 걸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수식이라 하더라도 그 수식을 어떤 문장의 어느 자리에 적어놨냐에 따라 데이터 관점에서의 또는 코드 관점에서의 의미가 이전과 서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학을 적고 엔터를 친다라는 건 템포에 아까 전에는 20을 담고 스타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면 지금은 학 한 글자를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학은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템포에 맨 처음 담아놓고 스타트할 값으로서 우리가 지정한 셈이 돼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식 학을 작은 따옴표 학, 작은 따옴표를 는 오른쪽에 적었다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과는 다르죠. 방금 전에 학은 여기 적혀 있었고 동일한 글자를 적어놨다 하더라도 지금은 프린트 괄호 닫고 사이에 적어놨어요. 이때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 우리가 학 한 글자를 출력해야 되는 게 맞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 수식을 저 자리에 적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수식이라도 어떤 문장에 어디다 정리하에 따라 의미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20 콜론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해요. 얘는 조금 슬프게도 20번 반복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기는 합니다. 여전히 무한 반복을 의미를 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좀 더 쉬운 예시만 남겨왔어요. 3 엔터 친 거랑 3 더하기 5 엔터 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눈에는 수식이 몇 개까지 보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봤던 요 삼각형 몇 개 있냐라고 질문하면 여기 지금 삼각형이 몇 개까지 보이십니까? 일단 작은 삼각형부터 센다면 4개 있죠. 그 다음에 커다란 전체도 하나의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작게 바라봤을 때 수식을 몇 개까지 분해해서 볼 수 있냐. 그다음에 걔네들 조합한 큰 수식, 지금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5 같은 게 수식이다라 말할 수 있겠죠. 방금 전에도 그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몇 개까지 찾아볼 수 있냐? 일단 맨 위에 있는 3은 명백히 계산하면 숫자값 3 나오는 수식이다라고 짚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저 위에 적혀있던 3이 수식이라면 이 아래에 적혀있는 3 더하기 5의 일원으로서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저 3도 명백히 수식이다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거 계산하면 3 나오는 거 맞아요.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옆에 있는 5 역시나 어엿한 하나의 수식이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알고 있듯 이 둘을 포함하는 3 더하기 5도 물론 수식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계산하면 결과값으로 숫자값 8이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작게 바라보아서 부분에서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더하기 같은 걸 쓴 큰 수식도 여러분 눈에 들어온다면 성공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보고 있는 두 수식 3이랑 5는 각각 전체 수식의 좌항과 우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 더하기 연산자를 적음으로써 두 작은 수식을 모아 내 목표에 좀 더 부합하는 더 큰 수식을 만드는데 성공했었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금 전 슬라이드 복붙해 왔어요. 이런 저런 다양한 수식들 우리가 써봤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학이랑 교랑 더하면 과연 결과값이 뭐가 나올 거냐? 학 더하기 교하면 뭐가 나올까요? 교학 같은 게 나올까요? 이 덧셈식 더하기 연산제로 묶은 수식 학이랑 수식 교를 묶은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뭐가 되냐라 질문한다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 3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8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학이랑 교랑 더하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라 질문한다면 스크롤 당겨 드릴게요. 엔터 치면 놀랍게도 교학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 두 글자짜리가 지금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3이랑 5랑 더할 때는 3, 5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8이라고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학이랑 교를 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붙이기 같은 느낌으로 학교가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냥 숫자를 적어서 구성하는 수식은 검은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따옴표를 써서 적고 있는 글자들은 지금 녹색으로 우리 아이들이 표시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아이들도 하나의 파이썬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만드는 분들도 굳이 추가적인 기능을 여기다 덧대 놓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글자들은 검은색으로 출력하도록 기본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근데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는 저 친구들은 굳이 다른 색으로 출력할 수도 있게끔 프로그램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굳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아마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단서를 새로운 단어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수식을 서로 다른 색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라고 질문한다면 저 두 수식은 나중에 계산하면 서로 다른 형식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해주고 있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새로운 단어 타입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숫자에 해당하는 형식이랑 저 글자들 적절한 예시 메시지 같은 것들 다루는 형식이 서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두 수식은 나중에 계산하면 서로 다른 형식 값이 나올 거예요. 뭐 숫자랑 한국말이랑 당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두 수식을 서로 다른 색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위에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숫자 값 3이 나옵니다. 아래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한 글자짜리가 나와요. 3 한 글자짜리가 나오는 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두 수식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건 알겠어요. 뭐 지들 맘대로죠. 그러면 여전히 왜 이 두 수식을 서로 다른 색으로 보여주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이 서로 다르다?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아직은 이유가 되지는 못해요.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저 형식이라는, 좀 더 정밀하게는 값의 형식이라는 게 이 동네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잘 눈으로 쉽게 구분해 가면서 지금 숫자 3 써야 돼 또는 3 한 글자 써야 돼를 명백히 쉽게 구분해 가면서 쓸 수 있게끔 다른 색으로 칠해주고 있다라 말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값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 그 값을 사용하는 방법, 예를 들면 더하기 등의 연산자로 엮어놓은 큰 수식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전 대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 결과값이 서로 달라지거나 또는 그 값의 형식까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강제 계행을 해놨는데 이 형식이라는 단어가 끼어 들어가면서 값이랑 연산자, 수식 등등의 부연이 조금 더 중요하게 붙게 되니까 지금 시점에 눈에 익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값의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 결과값 및 그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만 해볼게요. 지금 날씨도 더우니까 여러분 노트북 키면 다, 자,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잖아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본인이 들고 있는 에너지를 배출을 하면서 열을 냅니다. 아닌 배터리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해보시고 아니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저랑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지금 요 4개를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거 가장 플레인에 해당하는 거죠. 3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얘는 우리가 익히 구경해 봤듯이 숫자 덧셈을 해줍니다. 숫자 값 3이랑 5를 더해서 숫자 값 8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걸 우리한테 반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걸 해보면 3 한 글자 더하기 5 한 글자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학 더하기 교한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여기서는 글자 붙이기를 해줍니다. 3, 5 두 글자짜리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따옴표까지 붙여서 명백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는 지금 녹색 더하기 녹색으로 예쁘게 잘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간 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3 더하기 5 한 글자. 엔터를 치면 과연 우리한테 뭐라고 말할 것이냐. 1번 8이라고 말할 것이다. 2번 3, 5 두 글자짜리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냐. 예요. 엔터키를 치면 놀랍게도 파이썬의 선택은 둘 다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빨간색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처음 등장하는 오류가 튀어나와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너 지금 더하기를 하려고 했는데 더하기에 대해서 지금
왼쪽 오른쪽 수식을 계산했어요. 걔네가 덧셈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의 형식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빠꾸를 먹었대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INT 형식이었나 봐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계산했더니 STR 형식이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형식 값들을 서로 더하는 거는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꺼져라고 빨간색으로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패했어요. 우리는 저 덧셈에. 왜냐? 좌항, 우항 결과값의 형식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자바나 C라든가 다른 동네에서는 저 덧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의 선택은 이거 분명히 사람이 실수한 거야. 이거 1학년이구만. 공짜컴 수업 하나 보면 하면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튼 INT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능이죠, 여러분. 인텔리전스죠. 근데 컴퓨터 동네에서는 INT 하면 보통 인티저의 줄임말로 얘기를 합니다. 정수라는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그럼 STR은 뭘 의미합니까? 힘이죠. 라기보다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STR 정도까지만 해도 보통은 string이라는 단어의 약자. string은 선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영어 단어 중에서는 글자들을 의미하는, 그래서 글자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int는 소수점 안 달린 숫자, str은 글자들 정도로만 표현해 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3 한 글자 더하기 숫자 5를 덧셈을 시도를 한다면 이때는 엔터를 치면 아까랑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아무튼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또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달라요. 좌항을 계산했더니 글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음속으로 글자 붙이기 해야 되는구만. 우항은 뭐가 나올까 짜라잔짜 하면서 뒤집으니까 지금 int 형식 값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글자 붙이기를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str 형식 값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근데 int 형식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못하겠어 하고 형식과 관련한 오류를 뱉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람이랑 비슷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읽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두 경우 다 값의 형식이 서로 호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했었던 덧셈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라 말할 수가 있어요. 덧셈에 실패한 겁니다. 형식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은색 더하기 검은색 성공했어요. 녹색 더하기 녹색 성공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비스듬하게 덧셈을 했더니 이때는 꺼지라고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문장 실행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가 발생했나 살짝 기억해 두시면 이 형식과 관련한 얘기, 복잡한 내용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값의 형식은 진짜로 엄청나게 중요해요. 굳이 계산하면 글자들 튀어나올 만한 수식에 녹색으로 칠해줄 만큼, 그런 코드를 굳이 작성할 만큼 중요하게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여기는 개념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시점에는 이 형식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 심지어 값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는 지금 시점에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 친구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다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긴 하지만 방금 제가 한국말로 읊었던 설명들 정도는 여러분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5 한 글자, 나라면 8이라고 말했을 텐데, 나라면 3, 5 두 글자짜리라고 말했을 텐데 하는 그런 개취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양쪽 파벌에 그 어떤 쪽에 손도 들지 않고 둘 다 꺼지라고 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요약을 해볼게요. 자, 덧셈식 3 더하기 5 같은 덧셈식을 가운데다 놓고 요약해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작은 수식들이랑 연산자, 영어로 오퍼레이터 정도 될 것 같아요. 연산자를 조합해서 좀 더 큰 수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3 더하기 y 막 이런 식으로 열심히 덧셈을 중첩하는 것도 물론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더하기 연산자를 적어서 덧셈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잖아요. 그리고 그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주는 거였어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덧셈식을 계산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덧셈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 더하기 연산자 옆에다 적어놨던 두 수식을 일단 먼저 계산하고 그 계산한 결과값이 뭐냐. 예를 들면 둘 다 숫자다. 숫자 덧셈을 하는 거예요. 둘 다 글자들이다.
글자 붙이기를 할 거예요. 한쪽은 숫자고 한쪽은 글자들이다? 그럼 꺼지라고 타입 에러를 뱉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연산자 옆 두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무슨 덧셈을 할 거냐 결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언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 수식, 덧셈식을 계산하는 시점. 그래서 맞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타입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그래밍에서 이 값의 형식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 성공 메시지, 실패 메시지 아니면 레벨이 얼마로 올랐습니다. 이런 메시지 같은 거를 프린트하는 게 목표였다 칩시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최종적으로 글자 붙이기를 해서 메시지 하나를 예쁘게 만들어 갖고 화면에 프린트를 하는 걸 꿈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리 학교종 노래 출력할 때처럼 문장을 여러 개를 적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걸 덧셈식으로 해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수식 레벨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수식을 적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값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수식 계산했을 때 무슨 형식, 무슨 값이 나올 것이냐를 머릿속으로 기억해 가면서 꾸준히 추적해 가면서 그 수식을 적어 내려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는 도중에 적절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숫자 덧셈 했으면 좋겠다, 글자 붙이기 했으면 좋겠다와 같이 각각의 문장에 포함되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가 될까를 잘 확인해 가면서 코드를 적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자동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측면에 대해서는 가급적 꺼지라는 형식 맞춰갖고 다시 와하고 반려를 하는 느낌으로 전략이 짜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신경 써둬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변수, 사실상 데이터의 기본 단위라 생각해도 좋겠다라 말씀드렸어요. 값은 변수랑 지금 묶여 있는데 변수가 뭐냐라 질문하면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저 값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값도 데이터 영역의 한가운데 들어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등장한 단어 3개는 3개가 아니지. 아무튼 수식, 계산, 그 다음에 형식이 새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일단 여기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살짝 물음표가 생겨요. 자, 수식, 계산 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수식이랑 계산이랑 값은 서로 주도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얼마든지 더하기 등등 연산자를 적어가면서 더 큰 수식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연산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덧셈을 할 거냐, 숫자 덧셈을 할 거냐, 글자 붙이기를 할 거냐 등등 연산자 같은 경우는 형식이랑도 매끈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지금 나온 수식이 지금 메인 키워드에 해당하는 건데 저 수식을 데이터 영역에 갖다 붙여도 전혀 위화감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수식 우리가 적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적는 겁니다. 근데 수식 우리가 언제 적냐? 어디다 적냐라 질문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수식을 어떤 문장의 내용물로서 적게 돼요.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그 사이에 내가 원하는 뭐 출력할 거냐에 해당하는 수식을 적고 마지막에 엔터키를 쳐서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는 절대적인 명제예요. 우리가 직접 수행해야 되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코드 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식이랑 문장은 역시나 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수식, 계산하는 친구잖아요.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계산은 언제 하냐라 질문하면 얘는 명백히 그 수식이 적혀있던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저 수식이랑 문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거의 포함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는 수준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문장은 코드 영역 한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식이랑 엮여있는 저 세 단어를 데이터 영역에 지도를 그릴 때 배치할 거냐, 코드 영역에 배치할 거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식, 계산, 연산자를 데이터로 봐야 될까요? 코드라고 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애매합니다. 박쥐 같은 놈이에요 지금. 일단은 오늘은 저 친구가 여기쯤에 배치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제 정답을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일단은 다음 시간까지, 그러니까 4주차까지 요 단어들 지금 짠뜩 튀어나왔잖아요. 몇 개입니까? 8개가 지금 적혀 있는데 내일 이제 2개가 더 나올 거긴 한데 아무튼 간에 여기 있는 단어들이랑 그 사이를 잇는 선들의 의미를 좀 더 떠올려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음표로 되어 있는 저 친구들에 대한 분류는 몇 주 뒤에 좀 더 복잡한, 좀 더 상세한 지도를 그려놓고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괜찮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지금 이걸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고 있는 화요일반 친구들도 이거 중요하니까 자, 지금 여기 굵은 글씨 단어들 배치되어 있고 그 사이에 선으로 이어뒀어요. 지금 시점에는 저 굵은 글씨 단어가 뭐냐? 수업 시간에 언급한 정도, 한두 문장, 한두 줄 정도로 언급할 수 있었죠. 보통 대부분은.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라고 했던 것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것뿐만 아니라 요 사이를 잇는 선들 역시나 굳이 한두 줄을 추가해 가면서 또는 슬라이드를 다량 투자를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어요. 저 선들의 의미까지 같이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장이 뭡니까? 문장 실행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문장이랑 실행은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문장은 내가 적는 거고 실행은 행인데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줘요. 일단 그 정도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읊고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데이터 코드 얘기하면서 지도를 반갈해 놓고 스타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 한가운데다가 변수를 놓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변수는 영어로 베리어블이고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값이 정확히 뭔지 몰라도 돼요. 아무튼 내 프로그램에서 숫자 값이 5개 필요하다. 예를 들면 5개를 나중에 곱해갖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거다. 여러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럼 변수 5개를 도입하면 되겠구나. 마음 먹고 스타트를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5개가 아니라 몇십만 개에 해당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값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값 얘기를 하면서 문장을 좀 더 확대해서 봤더니 수식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expression, 표현식이라고도 말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맨 땅에서 튀어나오긴 했지만 걔가 뭐냐라 질문하면 여러분 그 9글자 외워달라 그랬죠.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얘네들은 항상 세트로 붙어 다니니까 여러분은 꼭 같이 연결해서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우리가 직접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은 행위예요. 계산하면 항상 결과값이 하나 나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해놨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수식 적혀 있는 걸 봤을 때 어떤 문장, 예를 들면 프린트 괄호 닫고 엔터 친 그 괄호 사이에 적혀 있거나 아니면 템포는 어쩌고 저쩌고 엔터 는 오른쪽에 적혀 있거나 while 어쩌고 저쩌고 콜론 그 두 단어 사이에 적혀 있거나 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우리는 어떤 수식을 적는다라 하면 어떤 문장의 내용물로서 디테일로서 적게 됩니다. 요거는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실행 계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식을 계산한다. 언제 계산하냐라고 질문한다면 그 수식이 적혀 있던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 문장 실행하다가 뜬금없이 다른 어딘가에 적혀있는 수식을 계산하거나 하진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식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확대 축소해서 볼 수 있어요. 3 더하기 5, 3이랑 5 두 개를 더하는 수식으로서 볼 수 있고 그냥 편하게 덧셈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연산자가 이제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한 형식 얘기가 튀어나왔고 형식은 일단 값의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int, str 요 두 단어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그게 형식 이름인가 봐요. 아무튼 소수 좀 안 달린 숫자 다루는 소위 정수형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형식이 있고 그다음에 글자들을 다루기 위한 형식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꽤 중요해요. 그래서 3 더하기 5를 할 때는 숫자 덧셈을 하고 그다음에 학 더하기 교를 할 때는 학교 붙이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덧셈식을 계산하는 동안 좌항, 우항을 먼저 계산하게 될 건데 그 계산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 덧셈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공한다 하더라도 어쩔 때는 숫자 덧셈하고 어쩔 땐 글자 붙이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에 따라 결정된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선을 그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지금 대충 모든 선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엄청 중요하니까 잘 짚어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는 하루 쉬는 거죠. 27시간 쉬었다가 내일 이제 오늘의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굵은 글씨들 엄청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일단은 쟤네들을 굳이 인터넷에서 검색하진 않으셔도 돼요. 일단 지금 시점에 읊을 만한 정도로 설명해 놨다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더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고 더 많은 선을 이어놓으면 오늘 언급한 단어들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내 지도를 밝혀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뿌듯한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해두고 금요일에 나한테 미루도록 합시다. 일단 집에 갑시다.